우리의 옛 속담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나락은 까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 국가입니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5세기 초 광개토대왕 시대의 한순간을 제외하면 늘 외침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륙의 한족을 비롯하여 여진족, 몽골족이다. 바다 건너 외 그리고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변국의 침입과 침략으로 나라를 통째로 빼앗겨 고통을 당한 적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잡초 같은 근성으로 꿋꿋이 살아남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애국 애족 정신을 가진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30년 후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서러운 일인데 북에서는 세기의 폭군이 버티고 있으면서 세상의 웃음거리 정치를 펼치고 남쪽에서는 정치인들끼리 극심한 이념 분쟁으로 인해 당장 눈앞에 닥친 패국 혹은 망국을 목전에 두고서도 이를 걱정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주먹질에만 여념이 없어서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숫자는 1970년도에 100만 명이 넘었는데 작년도에는 32만 명선이었고 금년이나 내년쯤에는 그 숫자가 20만 명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지극히 불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30년 내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1,000만 명대로 내려앉을 것이며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부양인구의 급증으로 나라는 필연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없으면 천재지변보다 더 큰 재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다음 세대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야 하고 그 아기들이 자라서 대를 이을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이 나라는 기운을 잃었습니다. 표현 방법이 적절치 않지만 나라는 빼앗기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될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나라는 빼앗기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1592년 임진년이나 1636년 경자년 1910년도의 경술년,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난국입니다. 씨나락이 없어져 버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인구를 늘리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씨나락이 없으면 내년 농사뿐 아니라 앞으로의 농사도 끝입니다.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상황이 믿기십니까? 농사는 설령 2, 3년 흉년이 들더라도 씨앗만 있으면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은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며 집안도 나라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를 낳는 가정, 아기를 많이 낳는 가정은 국가에서 특별히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비상시국에서 진정한 애국자인 까닭입니다. 첫째 아기를 낳으면 1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를 낳으면 1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부터는 추가 1명을 더 출산할 때마다 무조건 1억씩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애국하는 젊은 부부님들께 최고의 애국자 예우를 해드린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다가왔음에도 정작 국가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에만 도취한 채 사태를 방치하고만 있으니 나라가 망한 후에나 정신을 차릴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일은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의 조성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황금손이 먼저 나서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이 우선인 까닭입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